자, 과연 곽종근 전 사령관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대통령이 그랬다라는 그 진술의 순수성을 두고 여야는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당, 핵심 증거가 무너졌다. 야당, 엉터리 의혹이다라는 설전도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일단 논란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인과의 통화 녹취 육성입니다.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참 말도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내가 솔직히 내가 지금 가진 게 한 개도 없다. 나중에 어려우면 좀 도와줘. 난 지금 애들 아들내미 딸내미 지금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나 그것도 걱정이다. 왜 안 타? 염치가 없다. 앞으로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하고 후배들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 가진 게 하나도 없다.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라는 심신미약 상태의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누가 살려면 양심선언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 그렇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지금 관건인데요. 여당에선 맹폭에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민주당의 겁박에 시달리고 와서 친구에게 하소연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양심 선언을 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조작에 관여한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 홍장원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핵심 증거들 모두 오염, 검찰 수사 재검토해야 된다. 신동욱 대변인, 탄핵 심판 핵심 증거들이 무너졌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곽 전 사령관을 압박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회유와 압박을 했는지도 없는 헛개비 같은 주장이다. 엉터리 의혹을 쫓아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한심하다. 조승래 의원 얘기했고요. 박범계 의원, 탄핵 심판의 0.1g이라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날조행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더라. 안 그러면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 대목이 지금 가장 큰 논란의 대목입니다. 과연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검찰 조사 혹은 헌재에서의 진술은 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염된 진술일까요? 아니면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엉터리 의혹 제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부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도 직접 참여하는 이제 변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변론 중에 가장 크게 쟁점이 붙었던 게 바로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끌어내라 발언하고 그리고 또 홍장원 그 차장의 그 체포조 명단이었잖아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서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의 메모도 이게 계속 가필이 됐던 것이고 기억에 의존해서 불러줬던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요원이니 인원이니 의원이니 계속 말이 엇갈렸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이 당시 국회 국방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진술하기 전에 그 옆에 방에서 이른바 민주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했고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증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만난 건 사실이다. 만나서 이것저것 미리 사전에 좀 질문을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국회 국방위에서 이제 답변을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저 지인과의 통화 녹취 내용은 물론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동창 수십 년 된 친한 사이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편하게 이런저런 고민들을 틀어놓는 수가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내란죄로 엮겠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이제 누구인지가 이제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또 민주당 의원 쪽으로부터 내란죄로 엮겠다는 일종의 압박과 회유가 들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심각한 이제 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의원을 곽종근 의원의 국회 답변 진술에 전에 만났던 거,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김병주 유튜브에 나오기 전에 나와서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사자는 결국 곽종근 사령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이 이 녹취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해명을 해야 되고 곽종근 사령관도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법리적으로 만약에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민주당이 이른바 그런 회유 내지 압박 의혹의 주체라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법정 진술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당에서는 오염된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당연히 오염된 증거죠. 왜냐하면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변론 재개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곽종근 사령관 다시 불러가지고 지금 종결된 탄핵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곽종근의 저런 증언이 가장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유력한 증언이 저런 식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알아봐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론 재개해서 다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과연 진짜 압박이 있었느냐,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느냐, 있었다라고 하면은 누가 압박을 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곽종근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면 곽종근을 압박했는데 스리스타를 압박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원점에서 다시 다 그 생각되어야 되는, 판단되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반드시 변론 재개될 사유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헌재가 이 의혹으로 변론을 재개하리라 보십니까? 해야 한다와 할 것인가는 다를 수 있잖아요. 안 할 것 같은데요. 헌재가요? 네네. 왜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몇 번 했습니까? 17번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가 중요하고 그게 더 심각했습니까? 아니면 윤 대통령 케이스가 더 심각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은요 내란죄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그다음에 뇌물죄, 그것도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최순실이 받았다, 경제적 공동체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인데 지금 몇 번 만에 변론 종결됐습니까? 딱 11번 했어요. 11번하고 변론 종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 자체도 굉장히 허술하고 부실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부실하게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탈이 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변론 종결했고 변론 종결했으니까 선고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선고가 나오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몇 %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로 여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곽종근 사령관을 내란범으로 협박한 민주당이 탄핵 공작의 뒷배입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협박범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로 엮겠다라고 이런 협박성 발언,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판단컨대 협박이고 위기에 의한 증언 강요고 증언 조작이 될 수도 있고 또 증인의 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곽종근 사령관의 이 오염된 증언에 대해서 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여당에서는 오염된 증언이다, 협박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협박을 누가 했겠습니까? 검찰이 했을 수도 있고 경찰이 했을 수도 있고 민주당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뒤늦게는 어쨌든 자기 고등학교 동기들이 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풀리지 않는 게 국어예요, 국어. 주체와 엮였다라고 하는 것이 안 맞아. 동기들이 엮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주체가 동기들이라면 동기들이 어떻게 내란죄로 엮냐? 네. 설명이 안 된다. 그런 거에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동기들이 얘기했다면 자기가 아는 뭐 검찰, 경찰 혹은 민주당 쪽에 누군가 얘기를 들었더니 혹은 자기 자체의 판단으로 봤을 때 너 가만히 있으면 당신이 독박 쓸 거야. 엮일 수 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의 너 좀 스스로 잘 판단해봐라는 뭐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민주당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유튜브에 하고 또 김병주 의원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다는데 우연히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하루 전에 질문서까지 전달해가지고 또 혹은 뭐 박범계 의원도 처음에 이야기 이렇게 해보라 했더니 그야 이제 707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조금 더 한 번 더 세게 얘기해봐 주세요.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을 겁니고 또 하나는 그렇게 그때 당시는 이미 대통령께서 실패한 계엄 또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곽정근 그 사령관조차도 그런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 이거 다 내란 수괴라고 하고 내란 종사자로 다 그때 불려갔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뭐 일정 정도 오염됐다고 하지만 그 논의가 의미 없는 것이 어쨌든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와서 직접 증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판 중심주의라고 했을 때 저분들이 홍장은도 그렇고 다시 한번 불려서 했잖아요. 곽정근도 나와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은 아니더라도 인원이라는 얘기는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헌법재판관이 아주 그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꼬치꼬치 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당신이 한 워딩이 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거는 다 오염됐다고 치면 기각시켜도 돼요. 그 증거는. 그다음에 실제 그때 정은 선서를 한 그 장소에 헌법재판에서의 정언만으로도 충분히 인용과 기각과 각하를 선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당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이 묘하게 바뀐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가 있었던 날은 바로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에 출연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이후 다음 날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향후 헌재에 나가서는 핵심 단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인원이었다라고 말을 정정했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들을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네. 지시를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든가 전화를 받았든가 또는 한 적은 없습니까?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저 때도 곽종근 사령관은 인원 요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김병주 의원이 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한 거냐라고 재차 묻습니다. 헌재에서 이 대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예,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전화로 들었던 표현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처음에는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헌재 재판관조차 말이 자꾸 달라진다,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일관됐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을 데리고 나오라. 계엄이 해제될 것 같으니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게 대통령 측 주장인 거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주장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었지만 헌재 재판관에 의해서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다 라고 정정이 됐던 이 장면 보셨습니다. 인원들을 데리고 나오라가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라라고 뒤바뀐데 야당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게 여당의 의심입니다. 야당에선
헛개비 주장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자, 서지현 부대변인.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켜보면 좀 한심한 주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곽정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술을 매번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든 국민들이 회유나 압박을 했겠죠. 이 구조 자체가 저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교사 같은 거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누가 그거 불법성을 했었고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사령관이 직접 대통령부터 보면 유튜브에서는 한 번이라고 했었지만 사실 헌재에서는 3번 통화 왔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교사, 즉 진실을 국민들이나 민주당이나 고교 동창이 했을 수 있죠. 그리고 12월 3일 이후에는 현재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땡땡 광희가 이런 그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격분했었거든요. 그러니 고교 동창이 만약에 했을 때는 야 언론도 그렇고 현직 은영도 그렇고 민주당이 다 내란죄라고 한단다. 그러니 너도 엮일 수 있다. 이런 취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곽종근 그 메신저를 공격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헌재의 결과는 저분의 증언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그러고 특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증언하셨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내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곽정근 그 특전사령관 또 본인이 살기 위해서 매번 주장을 바꿀 수는 있기 때문에 진실하게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모두 다 오염됐다고 배척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진짜 헛개비 이상의 그 무논리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 직접적인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려면 양심선하라. 안 그러면 내란죄를 엮겠다라고 회유는 압박하지 않았다라는 공식 입장이 야당에 나왔습니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고소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10일 날 처음 만났는데 계속 12월 5일, 6일 날 만나서 회유했고 압박했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확인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이나 계속 주장하게 되면 국민의힘을 고소 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살려면 양심선언하라. 안 그러면 내란죄를 엮겠다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라고 회유가 아니고 호소를 했을 수도 있죠. 그것이. 예. 회유가 아니라 호소다. 자, 이 대목이 조금 향후에도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재차 여쭤봤습니다.